울산과 부산은 사고 위험 부담이 있는 원전이 위치했지만 정작 전기요금에 있어선 이렇다 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전이 전기요금을 크게 인상하면서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에서 5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세영 씨.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뛴 전기요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장사도 안 되는데 전기요금 등 고정비용마저 급등하면서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기세가 여기서 오른 게 끝이 아니라 더 오를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하니까 계속 이렇게 되고 하면 전혀 고려를 못 해볼 상황은 아니죠. 진짜 힘들면 폐업도 뭐 생각은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한국전력이 단일요금 체계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어서 울산과 서울 모두 같은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이나 원전 같은 대규모 발전시설은 사고 위험 부담에다 환경 문제 등으로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 때문에 대부분 지방에 지어지는데 문제는 이렇게 생산한 전력 상당량이 수도권으로 보내진다는 겁니다. 울산의 전기 자급률은 94%, 부산은 192%에 달하는 반면 서울은 11%, 경기도도 62%에 불과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발전 지역과 전력 수요 지역 간 전기요금에 차등을 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공해와 불안감에 떨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전기요금은 차등 지급을 조속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두겸 시장도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전기료와 기름값 등 에너지 차등요금제를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발전소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를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달리 매기는 내용의 법률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지역 균형 발전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위험 기피 시설인 원전 등 발전소 전기는 지역에서 만들지만 수도권에도 똑같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산 시민들은 고리원전의 핵 폐기물을 처리하는 부담까지 최근 떠안게 됐는데요. KBS는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고 있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없는 전기요금이 정말 공정한 것인지, 또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없는지 나흘에 걸쳐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은 전기 생산과 소비 실태부터 짚어봤습니다. 김영록 기자입니다.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소식에 전력 사용을 줄인 송영숙 씨. 지난달 요금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1년 전보다 요금이 4만 원가량 더 나왔습니다. 이 전기세가 이렇게 나오는 거 너무 많이 나니까 깜짝 놀랐죠. 가전제품이 오히려 작년에는 4등급이 하나 있다가 1등급으로 바뀌었어요, 오히려. 다른 집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부산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전기요금 증가율이 최근 1년 사이 5%에서 29%로 급등했습니다. 전기요금은 용도와 가구별 사용량 등에 따라 많고 적을 뿐 지역별 차이는 없습니다. 이곳은 고리원전에서 직선거리로 2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발전소가 없는 서울과 같은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전국 단일 요금 체계로 전기를 공급하기 때문인데 실제 전기 생산과 소비량을 보면 지역별 격차가 심합니다. 최근 5년간 서울의 평균 전력 생산량은 3,400여 기가와트로 부산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칩니다. 반면 전력 사용량은 4만 7천 기가와트로 부산의 2배가 넘습니다. 고리원전 4호기를 5년 동안 돌려 생산하는 전력량과 맞먹습니다. 경기도는 연간 7만 기가와트 정도의 전력을 생산했지만 12만 기가와트를 사용했습니다. 전력 자급률을 보면 지역의 현실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서울은 7%, 경기도는 60% 수준인데 비해 부산은 190%로 필요한 것보다 배 가까운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 부담에다 핵 폐기물 처리 등 사회적 갈등까지 떠안고 다른 곳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원전에서 생산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역의 희생을 바탕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습니다. 최근엔 여야 의원들이 차등요금제 도입에 근거가 될 법률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발전소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를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달리 매기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 중에 전기료 싼 데를 찾아서 우리 부산으로 오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부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들이 부산에 생길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전기요금 차등제 관련 연구를 맡기는 등 전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지역발전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데다 수도권의 반대 여론 등으로 10년을 끌어온 차등 요금제 요구가 현실화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원전을 끼고 있어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도 전기를 적게 생산하는 수도권과 같은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요구하자 정부는 중복 지원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발전소 인근 가구와 기업이 받는 전기요금 지원은 지역의 희생에 비할 바가 아니어서 혜택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록 기자입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보이는 부산 기장군의 한 마을입니다.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보내는 송전탑도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고리원전 반경 5km 안팎의 주민들은 관련 법에 따라 전기요금을 일부 지원받습니다. 매월 가구당 최대 17,000원 수준입니다. 원전 인근에 거주하는 불편함 등을 감수한 일종의 위험 비용입니다. 기장군 주민들이 전기요금 등 혜택을 얼마나 어떻게 받고 있는지 분석해봤습니다. 지난해 기준 장안과 일강읍에서 전기요금을 보조받은 곳은 9,600여 가구로 금액은 19억 원 정도입니다. 155만 가구가 사는 부산으로 넓히면 전기요금 지원 혜택을 받는 비율은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부산 기장군을 포함해 원전을 낀 전국 5개 자치단체가 전기요금 지원 범위를 원전 주변 20km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연구 용역을 맡긴 결과입니다. 2018년 11월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행정구역이 기장군 전체와 해운대구, 금정구 일부까지로 넓어져 혜택받는 곳이 15만 가구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용역 이후 부산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달라졌습니다. 원전 사고에 대비해 대피소나 방호 물품 등을 준비해야 하는 지역인데 2021년 말 고리원전 반경 30km까지 확대됐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기요금 지원 대상이 부산 9개 구군에 살고 있는 75만 가구로 늘어납니다. 부산 전체 가구의 절반 정도가 혜택을 보는 셈입니다.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기요금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고리와 월성 등 전국 원자력 발전소 4곳의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 범위를 반경 5km에서 20km로 넓히면 대상 사업체가 1,700여 곳에서 6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전기요금이 이런 기획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투자를 좀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차등요금제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남은 문제는 현재 발전소에서 내고 있는 보조금을 늘려야 할 경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입니다. 용역 결과를 보면 전국 5개 자치단체의 원전 반경 20km로 대상을 확대하면 보조금 규모가 주택과 산업용을 합쳐 1조 300억 원에 달했습니다. 30km까지 범위를 더 넓히면 필요한 재원은 2배에서 3배 이상 불어납니다. 연구진은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원이 아닌 지역별로 전기요금 체계를 달리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력시장에 대해서는 그런 존재감이 전혀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쓰는 전기가 어디서 오고 이렇게 편하게 쓰고 있는데 그 뒤에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각인을 시킬 필요가 있는데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차등요금제를 시행 중인 만큼 적용 범위와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네, 이렇게 가스와 전기요금 모두 올랐지만 가스비 부담이 훨씬 큽니다. 전기요금은 이달 고지서부터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0,000원 조금 넘게 나온다는데 이러다 보니 보일러 온도는 내리고 대신 전열기구 켠다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많이 쓸수록 요금이 크게 불어나는 누진제가 적용되니까 잘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박찬 기자입니다. 아파트에 사는 이 4인 가구는 12월 사용분 관리비로 지난달 50만 원을 냈습니다. 그중 전기요금은 11만 원, 똑같은 양을 썼던 1년 전과 비교해보니 16,000원이 올랐습니다. 올해부터 또 전기요금이 올랐다는 소식에 관리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한 달 새 7,000원이 더 뛰었습니다. 이제 겨울에 계속 쓰면 전기료가 되게 많이 나와요. 안 썼어요, 올해는. 장보기도 무섭고 전기장판이나 이렇게 난방 돌리기도 무서워서. 지난해 3차례, 그리고 올해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32.4원 인상됐습니다. 4인 가구의 월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오름폭을 계산해봤더니
이번 달에 받게 될 전기요금 고지서는 57,300원, 1년 전보다 11,000원가량 오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최근엔 가스요금 부담 때문에 전열 난방기를 튼 가정이 많아 실제 전기요금은 이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1월 하순 혹한으로 전기장판, 온풍기, 히터 등 계절 가전 판매가 이미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주택용 전기료는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이 껑충 뛰는 누진제가 적용돼 주의해야 합니다. 2000W 온풍기를 하루 8시간씩 트는 가정이라면 누진제 최고 구간에 들어서게 됩니다. 누진 3단계에 진입하면 요금 부담액이 대폭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저효율 전기 난방기기 사용을 좀 자제하시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기 사용을 좀 실천했으면. 한 달 전력 사용량이 200kWh까지는 킬로와트시당 112원이지만 200kWh를 넘으면 1.8배, 400kWh를 넘길 경우 2.6배로 요금이 급증합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올겨울 높은 에너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기업에 이른바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유럽에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뜻밖의 초과 수익을 올린 에너지 기업에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건데요. 영국과 독일을 필두로 EU 각국이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유원중 특파원입니다. 영국 에너지 규제 기관인 오프잼은 내년 1분기 영국 표준 가구의 에너지 요금이 연간 4,279파운드, 약 690만 원이라고 예상했습니다. 1년 새 약 서너 배 수준으로 오른 것입니다. 그러나 각 가정이 실제 부담하는 요금은 최고 2,500파운드, 약 400만 원 정도입니다. 영국 정부가 2,500파운드를 초과하는 전기료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 1분기 에너지 기업에 이른바 횡재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I have no objection to windfall taxes if they are genuinely about windfall profits caused by unexpected increases in energy prices. We will increase the energy profits levy from 25 to 35%. 독일 역시 예년 평균과 비교해 20% 이상 수익을 내는 에너지 기업에 추가 수익의 33%를 세금으로 거두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탈리아와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도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거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U 집행부도 지난달 30일 국민들의 에너지 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해 횡재세 도입을 주문했습니다. Geconfronteerd worden met uitzonderlijk hoge prijzen die onze huishoudens, onze industrie, onze bedrijven pijn doen. We leven in een oorlogseconomie en worden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하는 EU 각국이 임시 방편으로 횡재세 도입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